렌드가 판을 뒤집는다. 염정아, 차주영, 김혜윤. 이 조합 자체가 스포일러다. 이름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지는 세 사람이 한 화면에서 숨을 섞는 순간 장르의 결이 바뀐다. 바로 범죄 드라마 영화 렌드. 카지노가 들어선 폐광촌이라는 낯설고도 생생한 무대 위에서 화숙과 춘자, 도연이라는 서로 다른 결의 여성들이 한 가지 목표로 수렴해가는 과정이 화끈한 에너지로 그려진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은행 강도. 하지만 단순한 범행이 아니라 생존과 욕망, 그리고 늦은 각성에 관한 이야기다. 최근 대본 리딩을 마친 제작진은 세부 조율을 거쳐 연내 크랭크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한 줄 소식만으로도 업계와 관객의 기대가 급상승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 상업영화에서 여성 서사 중심의 범죄물은 드물다.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신선하다. 전장을 바꾸려면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간단한 진리를 렌드가 실행에 옮기려 한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들리는 질문은 이것이다. 왜 하필 이세 배우인가? 그리고 왜 지금인가? 답은 각자의 얼굴과 이력, 그리고 충돌에서 나온다. 먼저 화숙. 염정아가 연기하는 이 큰언니는 인생의 마지막 선에 발끝을 걸치고 서 있는 사람이다. 뒤를 보면 무너진 시간, 앞을 보면 선택의 벼랑. 화숙은 체념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품격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심을 잡으려 애쓴다. 염정아 특유의 절제된 강도, 단 한 번의 시선 이동으로도 프레임을 장악하는 무게가 여기에 얹힌다. 화숙의 문장들은 장식이 없다. 짧고, 낮고, 단호하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삶이 얼마나 거칠게 지나갔는지가 들린다. 화숙의 어깨는 이야기의 축이자 관객의 심장을 붙드는 닻이 된다. 반대편에는 춘자가 있다. 차주영이 맡은 춘자는 간단히 말해 카지노에 미친 여자다. 그러나 도박의 표면적인 쾌감만 좇는 인물이 아니다. 춘자에게 카지노는 하나의 시스템, 확률과 심리가 교차하는 거대한 판이며, 그녀는 이 판을 읽고 조작하고 때로는 그 판에 자신을 걸어버리는 유형의 플레이어다. 그래서 춘자의 대사는 날카로운 통계처럼 꽂히고 몸짓은 미세한 확률 조정처럼 보인다. 차주영의 차갑고 매끈한 톤, 균열 한 줄 없이 이어지는 계산, 이 인물의 위험한 매혹을 완성한다. 그가 장착한 냉기의 결이 렌드 위 온도를 한 번 더 끌어올린다. 그리고 도연, 김혜윤이 연기하는 막내이자 은행 직원 도연은 이 세계의 문턱에서 망설이던 인물이다. 그는 규칙의 안쪽에서 살아왔고 룰을 넘어선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삶은 늘 약한 고리부터 흔들리고 도연은 가장 먼저 균열을 본다. 이 균열은 공포로 시작해 호기심으로 번지고 마침내 결심으로 응고된다. 김혜윤의 장점은 맑음과 결의가 충돌할 때 생기는 전류다. 한 장면 안에서 눈빛의 투명도가 미세하게 낮아지고 목소리의 끝이 단단해지는 변곡이 보인다. 그 미세한 변주가 도연의 전환을 설득력 있게 만든다. 이렇게 셋이 모인다. 화숙은 판을 깔고, 춘자는 확률을 다루고, 도연은 룰을 깨며 새 룰을 만든다. 폐광촌에 세워진 카지노는 이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같은 공간이다. 과거의 번영이 사라진 자리, 새로 들어온 빛은 언제나 인공적이고 흔들린다. 네온은 반짝이지만 따뜻하지 않다. 이곳의 모든 빛은 계산의 단위다. 카지노의 칩이 곧 시간이고 카메라의 시선이 곧 권력이다. 렌드가 이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는 사건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는 환경이 만든 선택의 경로에 있다. 그리고 그 경로를 따라 걷는 사람들의 얼굴이 곧 드라마다. 렌드 위 사건 설계는 단순한 한탕으로 출발하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인물의 과거와 욕망, 서로에 대한 오해와 연대가 동시에 드러난다. 계획은 디테일의 총합이다. 맵을 그리는 사람과 맵을 훼손하는 변수가 동시에 달리기 시작할 때 서스펜스는 탄생한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의 기대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 실행 이전의 침묵들. 둘, 실행 이후의 침묵들. 전자는 예측의 영역, 후자는 여파의 영역이다. 둘 사이를 잇는 것은 배우의 얼굴, 호흡, 그리고 순간의 선택이다. 연출은 한동욱 감독.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최악의 악에서 보였던 밀도 높은 질감과 호흡의 리듬, 인물 간 긴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압축하는 프레이밍이 렌드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폭력의 스펙터클보다 폭력이 남기는 울림, 사건의 소음보다 사건을 감싸는 정적을 잘 안다. 그래서 액션이 터지기 전이 호흡과 터지고 난 뒤에 쓰나미 같은 정적을 길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장면을 설계할 것이다.
이 리듬은 세 배우의 서로 다른 결과 결합하면 더 강한 효과를 낸다. 염정아의 무게, 차주영의 냉기, 김혜윤의 가속, 셋이 다른 방향에서 달려와 같은 지점을 스친 순간 화면은 번쩍인다. 랜드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 영화가 메인스트림과 니체의 경계에 서 있다는 데도 있다. 세대와 취향을 가르는 결이 서로 다른 관객들이 같은 장면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빨려 들어갈 구석이 많다. 계획의 퍼즐을 맞추는 재미를 찾는 관객에게는 범죄물의 리듬과 디테일이 있고, 인물의 내면을 추적하는 관객에게는 감정의 진폭이 있다. 사회적 독해를 즐기는 관객에게는 카지노가 폐광촌에 들어서며 만들어낸 공간의 아이러니, 사라진 노동의 자리에 들어온 행운의 공장라는 상징이 있다. 공간의 미장센은 관객의 해석을 돕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된다. 카운팅룸의 무광 조명, 방진 필터를 통과한 듯한 채굴장터의 먼지, 보안 카메라가 그려내는 회색 그레인, 그리고 진열된 칩의 규칙적인 색 배열이 모두 서사의 어휘가 된다. 이 어휘를 읽는 일은 곧 랜드를 즐기는 방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영화가 여성들이 주도하는 범죄 서사를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의 이야기로 가져오려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조력자가 아니라 판을 짜고, 판을 읽고, 판을 뒤엎는 플레이어다. 그래서 관객은 새 인물의 선택을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하게 된다. 응원과 경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윤리의 질문이 튀어나오고, 그 질문이 바로 이 영화의 여운을 만든다. 랜드가 약속하는 건 단지 여성 서민조의 한탕이 아니다. 그것은 실패와 상처, 욕망과 책임이 얽힌 복합적인 초상이다. 지금까지의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매혹적이지만 진짜 재미는 디테일이 열릴 때부터 시작된다. 설계도에 숨겨둔 작은 여백들, 인물들이 끝내 말하지 못하는 마지막 한 줄, 그리고 계획의 문장 끝에 찍히는 점 하나. 관객은 그 점을 따라가며 자신만의 문장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극장 경험이 된다. 랜드는 그렇게 관객 각자의 선택을 요구하는 영화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 이 뜨거운 재료들이 어떤 불의 온도로 조리되는지 확인하는 것뿐이다. 크랭크인이 시작되는 순간 이 이야기는 제작의 테이블을 떠나 관객의 테이블로 옮겨온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왜 하필 이 세 배우였는지, 왜 지금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 장르였는지. 답은 스크린 위, 그들의 얼굴과 침묵, 그리고 마지막 컷에 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각 인물의 서사 구조와 계획의 단계별 설계, 그리고 관객 포인트를 더 구체적으로 파고든다. 이야기의 심장부는 설계다. 랜드가 약속하는 쾌감은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점화까지의 정밀한 시간축에서 나온다. 그래서 화숙, 춘자, 도연의 서사는 계획의 단계와 겹겹이 포개진다. 첫 단계는 리크루팅이다. 화숙이 먼저 판을 깐다. 그는 과거에 잃어버린 시간과 존엄을 한꺼번에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계산한다. 화숙의 제안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로 말해진다. 춘자는 확률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 제안을 검증한다. 손에 쥔 칩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방식인지부터 가려낸다. 도연은 윤리와 현실의 경계에서 망설인다. 은행 직원으로서 매일 규칙을 확인해온 그에게 규칙 바깥으로의 이동은 곧 자기 파괴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도연이 목격한 것은 이 시스템이 약자에게 요구하는 영원한 절약과 영원한 인내였고, 그 끝에 약속된 보상은 없었다. 이 지점에서 도연의 망설임은 각성으로 변환된다. 두 번째 단계는 정보다. 카지노가 들어선 폐광촌은 빛과 그림자가 분 단위로 바뀌는 공간이다. 카메라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 하고, 보안은 매뉴얼로 움직인다. 도연은 은행 내부의 동선을 꿰고, 춘자는 카지노의 흐름을 읽는다. 화숙은 이 둘의 정보가 맞물리는 지점을 매듭처럼 묶는다. 관객 포인트는 여기서 발생한다.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각자 숨기는 사적 동기가 드러난다. 화숙에게는 가족과 치부가, 춘자에게는 실패를 되갚아야 하는 집요함이, 도연에게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욕망이 있다. 이 사적인 동기가 같은 방향으로 모일 때 우리는 응원하게 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삐끗하는 순간 서스펜스가 커진다. 세 번째 단계는 리허설이다. 완벽한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실패의 변수를 줄이는 반복뿐이다. 감독은 이 과정을 리듬으로 보여줄 것이다. 빠르게 교차하는 숏들 속에서 도연의 손은 열쇠를 닫고 열며 미세한 소리를 기억하고, 춘자는 룰렛과 슬롯의 피크 타임을 분 단위로 기록하며, 화숙은 두 사람의 속도를 자신의 호흡에 맞춘다.
염정아의 호흡은 장면의 템포를 지휘하는 지휘봉처럼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한 박자 늦게 눈을 들고 한 박자 빠르게 고개를 젖히는 그 타이밍이 공동체의 박자를 만든다. 차주영은 반대로 절대 박자를 고집한다. 블랙잭 테이블에서 카드 카운트하는 사람처럼 정밀하다. 김혜윤은 그 사이를 오간다. 처음엔 리듬을 따라잡는데 급급하지만 곧 자기만의 박자를 발견하고 그 박자가 팀의 균형을 바꾼다. 네 번째 단계는 실행이다. 실행의 첫 분은 영원처럼 길고 그 다음 분은 통과해서 사라진다. 계획의 첫 구멍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서 생긴다. 카메라의 프레임 드리프트, 보안 게이트의 지연, 동선의 병목 같은 기술적 오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사람의 오류가 뒤따른다. 여기서 감정의 미세한 균열이 스릴러의 금을 만든다. 화숙은 흔들리는 팀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내부의 균열을 인정해야 한다. 춘자는 수치를 다시 계산해 플랜 B로 회귀하려 하고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선택에 책임을 진다. 관객이 손에 땀을 쥐는 포인트는 이때부터다. 계획이 어긋나는 순간에도 이들이 서로를 버리지 않을지 아니면 버려야만 살아남을지의 질문이 계속 제기된다. 다섯 번째 단계는 폭주다. 범죄물의 중반부를 흔드는 것은 배신이나 반전만이 아니다. 때로는 우연의 무게가 서사를 등 떠민다. 하필 그날, 하필 그 시간, 하필 그 얼굴이 등장하면서 계획의 문장 끝에 찍으려던 마침표가 물음표로 바뀐다. 감독은 이 우연을 도구적으로 소비하기보다 인물의 선택을 드러내는 장치로 쓸 것이다. 화숙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결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침을 삼키고 춘자는 자신이 신봉해온 확률이 실은 자기 방어였다는 사실을 마주한다. 도연은 처음으로 규칙 바깥에 자신을 바라본다. 이 시퀀스에서 세 배우의 표정 연기가 빛난다. 소리를 줄이는 대신 침묵을 키우는 방식으로 긴장을 끌어올리는 연출이 어울린다. 여섯 번째 단계는 애프터다. 실행 이후의 세계는 언제나 낯설다.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온다. 그때부터 영화는 장르의 외피를 벗고 인간의 결로 진입한다. 화숙은 늦은 품격을 지키는 쪽을 택할까? 아니면 남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까? 춘자는 통제와 몰입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까? 아니면 아예 통제 자체를 포기할까? 도연은 처음으로 자기 문장을 자기 목소리로 끝맺을 수 있을까? 관객은 정답을 요구받지 않는다. 대신 이들의 선택으로부터 각자 자신의 선택을 떠올리게 된다. 이 감정의 여운이 랜드를 니체의 즐거움과 메인스트림의 몰입 사이 어디쯤에 위치시킨다. 일곱 번째 단계는 결산이다. 범죄물은 결국 관계의 장르다. 돈과 시간은 숫자로 정리하지만 관계는 남는다. 그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으로 남을 것인지는 마지막 장면의 구도에서 결정된다. 카메라가 어느 얼굴을 더 오래 붙들고 어느 손의 떨림을 더 가까이 당길지에 따라 관객이 가져가는 문장이 달라진다. 이 영화에서 결산은 사과나 화해 같은 단어로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각자가 자기의 윤리로 돌아가는 장면, 그 윤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서로가 알고 있는 장면이 남을 것이다. 제작 측면에서 보면 이 구조는 배우 중심 영화의 미덕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대규모 폭발과 쾌감의 스펙터클 없이도 호흡과 눈빛, 타이밍의 공학으로 긴장을 축적할 수 있다. 프로덕션 디자인은 이 서사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한다. 폐광의 먼지결을 그대로 살린 질감, 카지노의 네온이 만들어내는 인공의 새벽, 은행 내부의 무광 표면에 부딪히는 낮은 소리 같은 요소들이 인물의 상태를 은근히 반사한다. 사운드는 과장된 효과음보다 저주파에 가까운 웅음으로 바닥을 깐다. 음악은 장면을 끌고 가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로 남는다. 이 모든 선택은 한 가지 메시지로 수렴한다. 결국 이야기를 움직이는 것은 얼굴이다. 염정아의 주름과 숨, 차주영의 눈동자와 턱선, 김혜윤의 입술 끝과 망설임이 플롯을 만든다. 그래서 랜드는 캐스팅을 전면에 내세우는 마케팅과도 잘 맞는다. 세 배우의 조합만으로 영상 한 편이 완성되는 시대에 이 작품은 그 조합의 진가를 드라마로 증명하려 한다. 관객에게는 선택지가 분명하다. 정교한 설계의 쾌감을 찾든 인물의 균열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든 둘 다를 소화할 체력이 있는 영화가 온다. 다음 파트에서는 흥행동력과 타깃 세그먼트, 러닝타임 리듬 설계, 시퀀스별 관객 유지 포인트, 그리고 예고편과 포스터 등 프런트 캠페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흥행동력의 핵심은 배우 조합과 장르 신선도,
그리고 공간의 상징성이 만든 입소문 파급력이다. 첫 번째 동력은 팬덤 파워다. 염정아의 탄탄한 신뢰도는 중장년 여성 관객의 선택을 견인하고, 차주영은 선명한 캐릭터성으로 2030 여성층과 장르 마니아를 끌어당긴다. 김혜윤은 최근작을 통해 확보한 Z세대 팬덤과 드라마 추종층을 스크린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셋이 합쳐지면 가족 단위 동반 관람보다 동성 친구끼리 혹은 혼영의 비중이 커지는 패턴이 나타난다. 두 번째 동력은 여성 서사 중심 범죄물이라는 드문 포지션이다. 메인스트림에서 보기 어려운 조합이 주는 희소성은 니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동시에 캐스팅의 대중성을 통해 관객 저변을 넓힌다. 세 번째 동력은 배경의 힘이다. 폐광촌과 카지노라는 이중의 공간은 예고편과 포스터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시그니처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봉 전후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로 증폭작용을 한다. 타깃 세그먼트는 명확히 나눠 공략한다. 코어 타깃은 세 배우의 팬덤과 범죄 누아르 애호층이다. 이들에게는 장면의 디테일, 연기의 미세한 온도,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의 호흡 같은 키워드를 전면에 둔다. 세컨더리 타깃은 드라마 소비층과 여성 관객이다. 그들에게는 연대와 선택, 윤리의 질문처럼 감정의 관문을 열어주는 카피를 사용한다. 라이트 타깃은 스릴러적 쾌감을 찾는 일반 관객이다. 이들에게는 설계의 쾌감, 서스펜스의 누적, 반전의 타이밍을 강조한다. 개봉 윈도우는 경쟁 장르와의 충돌을 피하고 여성 관객의 관람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와 맞추는 편이 유리하다. 러닝타임 리듬 설계는 체감 산막 구조에 미세한 박자 변주를 더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프리롤에서 사건의 결과를 암시하는 짧은 이미지로 긴장을 걸어두고 1막에서는 리크루팅과 정보 수집을 촘촘히 전개한다. 2막 전반은 리허설과 실행의 초입까지 템포를 점진적으로 올리되 컷의 길이를 과도하게 줄이지 않는다. 배우의 호흡을 프레이밍으로 지켜보는 덕이 있다. 2막 중반부터는 변수와 우연이 섞이며 박자를 흔들고 2막 후반의 폭주 구간에서 한번 크게 터뜨린 뒤 곧바로 애프터의 낮은 주파수로 떨어뜨린다. 3막에서는 결산을 길게 끌지 말고 인물의 선택이 화면 구도로 읽히게 한다. 이렇게 고절을 분명히 하면 체감 러닝타임이 줄고 재관람 의지가 생긴다. 시퀀스별 관객 유지 포인트는 10분 전후 간격으로 훅을 배치한다. 초반 훅은 화숙의 제안과 춘자의 계산이 처음 교차하는 순간, 중반 훅은 계획의 첫 균열과 도연의 각성이 겹치는 교차 편집, 후반 훅은 성공과 실패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애매한 시점에서의 정적이다. 각 훅 사이에는 정보의 보상과 감정의 보상이 번갈아 오게 한다. 정보가 앞서면 다음에는 감정으로, 감정이 무거웠다면 다음에는 설계의 귀환으로 관객의 피로를 풀어준다. 사운드는 훅의 체감 강도를 좌우한다. 과장된 효과보다 현장음의 결, 저주파의 웅음, 호흡의 마찰음을 키워 긴장을 확장한다. 예고편 전략은 티저와 메인, 최종으로 나눈다. 티저는 인물 중심의 정적과 공간의 질감으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대사는 최대한 절제하고 한두 개의 결정적 문장만 남겨 기억을 심는다. 메인 예고편에서는 설계의 리듬을 전면에 내세운다. 계획이 조립되는 샷, 카메라가 흔들리는 순간, 보안 게이트가 지연되는 자막 타이밍 같은 디테일로 장르적 쾌감을 준다. 최종 예고편은 감정선에 초점을 맞춘다. 각 인물이 무엇을 걸었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를 표현하되 결말의 방향성은 숨긴다. 포스터 캠페인은 캐릭터 3종과 메인 1종, 모션 포스터로 구성한다. 메인 포스터는 카지노 네온의 냉색과 폐광의 먼지색이 겹치는 팔레트로 영화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캐릭터 포스터는 화숙의 낮고 단단한 시선, 춘자의 정밀한 프로필, 도연의 미세한 결심을 포착한 클로즈업이 효과적이다. 카피는 짧고 직선적으로 간다. 선택의 문장 하나, 설계의 문장 하나, 윤리의 문장 하나. 너무 많은 의미를 싣지 말고 기억될 수 있게 단어 수를 줄인다. 디지털 캠페인은 비하인드와 대화형 콘텐츠를 병행한다. 배우와 감독의 호흡 리허설 현장, 카지노와 은행 세트의 구축 과정, 사운드 디자인 테스트 같은 제작기 영상은 장르 팬들의 공유를 유도한다. 동시에 관객 참여형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성공을 확률로 증명할 것인가? 관계로 증명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스포일러 없이 토론을 활성화한다. 시사회 전략은 감독과 배우가 함께하는 토크를 소규모로 다회 운영해 핵심 팬덤의 구전을 촉발한다.
여성 관객 커뮤니티와 장르 필진 대상의 프리뷰를 분리해 서로 다른 카피 포인트를 회수한다. 리뷰 카피는 연기의 호흡, 설계의 쾌감, 윤리의 질문이라는 세 축으로 묶어 배포한다. 국제 전략은 아시아권 성개봉과 스트리밍 제휴의 균형을 맞춘다. 캐스팅의 인지도가 높은 지역부터 론칭하고 현지 카피에서 여성 서사와 범죄 장르의 결합을 선명히 제시한다. 스트리밍 윈도우는 극장 상영의 여운이 꺼지기 전 적절한 간격으로 열어 입소문을 연장한다. 위험 요인은 장르 기대와의 엇박자다. 범죄물의 속도만을 기대한 관객에게 감정의 정적이 길게 느껴질 수 있다. 이를 완화하려면 마케팅 단계에서 영화의 리듬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예고편에서 정적의 미학을 미리 체험하게 해야 한다. 폭력 수위와 윤리 논쟁에 대해서는 인물의 동기와 선택의 맥락을 충분히 보여주는 연출로 대응한다. 상징의 과도한 해석을 요구하지 말고 장면 자체의 에너지로 설득한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질문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돈과 시간의 결산이 끝난 뒤 무엇을 관계로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이 남는다면 영화는 성공한 것이다. 세 배우의 얼굴과 침묵, 그리고 한 감독의 호흡이 만든 서사가 관객 각자의 삶에 붙어 오래 남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 뜨거운 범죄 영화라는 말이 사건의 열기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선택의 온도이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의 온도이며 스크린을 떠난 뒤에도 식지 않는 마음의 온도다. 랜드는 그 온도를 묻는 영화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